자, 함수 생성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크랭크 락커 기구의 그 3위치 합성 문제를 이게 쓰이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전위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3위치 합성을 한다. 3위치뿐만 아니라 4위치까지 이 개념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죽으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하학적인 이런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더 이 기하학적인 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기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런 기구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는데, 자, 이렇게 옮겨간 놈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옮겨간 다음에 오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퍼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돌려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이렇게. 그렇게 가버리는 모양이 되고, 그게 뭐하고 일치하느냐면, 전위 개념에서,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이걸 베이스 링크로 안 삼고, 이 출력 링크를 베이스 링크로 삼아가지고, 얘를 나머지 얘를 링크라고 생각하고 돌리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똑같다는 내용을 갖다 이용을 해서 앞으로 그 3위치 합성을 합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얘를 이렇게 삥 돌리면 A2를 갖다가 돌릴 때 어디까지 돌려요? 이만큼 돌리죠. 다시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파이 1, 2만큼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이 돌렸을 때 여기 나타나는 A2 프라임이라는 이 점이 A2가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여기로 간 거죠. 이 점이 결정되면은 여기 원래 있었던 A1 점하고 A2 프라임 점을 갖다가 이걸 연결하는 요 선의 2분의 1의 연직선을 올리면은 그게 요 B1을 통과한다.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 이렇게 돌렸을 결과가 같으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지고 요거 같은 저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과한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예,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위치 합성에서 그걸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여기 지금 이렇게 돌린 거 내가 지금 금세 설명한 것들 갖다 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도 그게 약간은 좀 어리버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요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3위치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입력 링크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출발점, 중간점, 그리고 마지막 점에서 세 개의 위치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이 1, 2만큼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이 2, 3만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스텝 이렇게 움직였을 때 출력 링크는 여기서 파이 1, 2만큼 들어가고 파이 2, 3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기구, 그런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만들어라 하고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노트를 보면 여러분들 다운로드한 거고 좀 약간 바뀐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여러분들 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원래 있었던 거를 좀 약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눠서 다시 업로드 시켜놨으니까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은 아마 이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몇 가지 고쳤던 것도 다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입력 링크가 세 점으로 이렇게 움직여갈 때 출력 링크가 이렇게 세 점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정확하게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라 하는 건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주어진 여기 정보를 보면은 입력 링크의 길이하고 출발 각도, 이거 세타2, 입력 링크가 어디서 출발한다.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이 출발 각도는 마음대로 주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3위치 정도는 아직도 자유도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설계하는데 이런 정보를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타2를 어디서 출발하든지 이게 60도에서 출발하든지 75도에서 출발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출발 각도 자체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입력 링크의 각변이 얘들의 대응해서 출력 링크가 요거 출력 링크입니다. 요거 타이포 에러. 출력 링크의 각변이 파이 psi 이건 입력 링크 맞죠? 입력 링크의 각변이 psi 1, 2, psi 2, 3 이렇게 변해 갔을 때 그때 출력 링크의 각변이 파이 1, 2, 파이 1, 3 이런 내용들이 요거하고 해서 요게 문제로 주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갖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라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출력 링크의 길이하고 출발 각도는 얼마? 출력 링크의 길이라는 거 2번, 3번, 4 이거 얘네들 길이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 링크 포함해서 얘 그걸 구해라. 그러니까 링키지 시스템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떨 때는 이것도 마음대로 줄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출력 링크의 이 4개의 길이를 결정하면은 링키지 시스템이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거를 구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정확하게 A1일 때 B1에서 출발했을 때 A2가 가면 B2로 가고 얘가 psi 1, 2만큼 변했을 때 여기는 phi 1, 2만큼 변하고 여기서 psi 1, 2만큼 변하고 또 여기서 2, 3만큼 변했을 때 psi 2, 3만큼 변했을 때 phi 2, 3만큼 변하고 이렇게 지정된 값으로 변하는 그런 기구를 설계해라. 이런 문제. 그런 기구를 설계해라. 그거를 지금 앞에 얘기했던 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적혀있지만 이걸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입력 링크의 세 위치를 그린다. 이건 뭐 입력 링크 세 위치라는 게 여기서 A1, A2, A3 이걸 얘기하는 거죠. A1, A2, A3. 그리고 입력 링크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요 O2를 갖다 정한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A1, A2, A3 이렇게 요 각도만큼 요거 psi 1, 2, psi 2, 3만큼 이렇게 요 세 위치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린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O4의 위치를 출력 링크의 이 회전 중심점 O4의 위치를 갖다 임의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3개 뺏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출력 링크의 이 회전 중심점을 갖다 우리가 임의로 정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건 정하다 보면은 너무 임의로 정하다 보면은 운동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기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일부러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은 결과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으면 이게 뭐 임의로 줘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옆에다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여기 5%을. 그 다음에 전위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자, 전위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위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아까도 그랬죠.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 O4를 중심에서 뺑 돌린다고 그랬죠. 뺑 돌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A2점은 이렇게 뺑 돌리면은 파이 1, 2만큼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A2 프라임 점을 만든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난 보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여기였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파이 1, 2만큼 얘를 갖다가 빙그르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 A2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파이 1, 2만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똑같은 거를 지금 여기서 똑같은 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여기서 여기 A2를 갖다가 파이 1, 2만큼 이쪽으로 돌린 거야, 다시. 그래서 A2 프라임을 구하죠. 똑같이 요번에는 요 A3 프라임은 이게 다시 전위를 하면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파이 1, 3만큼 다시 돌려야겠죠. 그래서 A3에 대한 A3 프라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O4를 중심으로 해서 A3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A3 프라임과 A2 프라임이 구해주고 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A1과 A2 프라임을 연결하는 선에 중심선에 B1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A1과 A3 프라임 역시 이 중심선에 B1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선을 갖다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B1이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B1이. 그래서 B1이 결정되고 나면 여기 이렇게 요 기구가 결정이 나는 거죠. 기구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3위치 합성 문제를 갖다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3위치 합성 문제를 푼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요 밑에 있는 얘기죠. 참고로 보면은 얘하고 A2 프라임하고 A3 프라임을 요걸 연결하는 요 선의 중심선을 거도 여기를 통과해요. 이거는 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얘네 둘 저거지만 요렇게 해서 요걸로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적용할 때 어디를 해도 상관없다. 지금 여기서 쓰인 거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전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갔던 그 사실을 이용해서, 그 사실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전위를 시켰을 때 요 두 개, 원래 A1과 요걸 연결한 선의 중심선이 B1을 통과한다는 그 사실, 전위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 이 B1점을 발견하고 또 기구 설계가 끝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위치 합성은 아주 쉽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4위치, 3위치 너무 좀 약간 우리가 2위치부터 시작했죠. 처음과 끝, 그 크랭크 락커에서 처음과 끝, 슬라이더 크랭크도 처음과 끝 행정 이렇게 해서 2위치에서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3위치로 갔고, 조금 더 저거하게 이제 4위치. 그래서 4위치가 되면 1, 2, 3, 4 4개가 있는 거죠. 얘가 입력 링크가 1, 2, 3, 4로 돌아갈 때 출력 링크가 또 1, 2, 3, 4로 돌아가겠죠. 출력 링크가. 그래서 출력 링크가 돌아가는, 입력 링크가 돌아가는 그 인터벌에 따라서 출력 링크가 돌아가는 인터벌을 주어지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거냐. 그런 기구를 어떻게 발견할 거냐 하는 문제죠. 3개짜리는 금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4개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4개짜리. 이 4개짜리를 할 때 이런 테크닉을 써요.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면은 요 1, 2, 3, 4를 이렇게 늘어놓고 나서 요 1과 2 사이에 파이 1, 2에 2분의 1 되는 선을 딱 긋고 나서 요 선상에다가 O4를 갖다 위치하는데, 이 O4가 어떻게 되게 위치를 하냐면 O4와 A1과 A2를 연결했을 때 요 각도가 파이 1, 2가 되도록 그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위치시키면 요 A1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요거에 의한 전위는 그냥 요걸로 만족해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렇게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게 1과 2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 2와 3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거는 1과 4 사이를 갖다가 3과 4 사이를 반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거는 1과 4 사이죠. 1과 4 사이를 나눠서 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적어도 전위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만족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두 개 점을 갖다 앞에서 했던 3위치 합성법에 이용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 이거죠. 3위치 합성법 하는 거는 풀었으니까 요것만 하나, 요 테크닉만 하나 더 더하게 되면은 4위치 문제까지도 이걸 갖다가 연장시켜서 확장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를 보면은 지금 이 밑에는 함수 생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올 테고, 여하간 일단 요 밑에 있는 얘기를 조금 얘기하기에 앞서서 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문제 푸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파이 1, 2가 20, 2, 3가 70, 3, 4가 26도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파이 1, 2가 35도, 그 다음에 파이 2, 3가 40도, 파이 3, 4가 15도 이렇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 이거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할 거고,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여기서 할 거고, 요런 사이에 배치돼서 요 인터벌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갈 때 요런 인터벌을 갖는 문제 4개 위치 인터벌을 갖는 요 처음 값이 이게 사이가 뭐 0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이 인터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처음 위치는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요런 4위치 문제, 사이가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파이가 이렇게 되는 4개 서로 이렇게 1대1 대응하는 이런 걸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딱 그 값이 맞아야 된다. 얘가 0일 때는 파이가 0이 됐다면 그 다음 사이가 24도일 때는 파이는 35도가 돼야 되고, 사이가 94도가 될 때는 파이는 75도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야 된다. 그 중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오차가 생길 수 있죠. 돌아가면서 모든 점에서 모든 이게 관계가 다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함수 생성 문제니까 사실은 얘와 관련된 함수하고 얘와 관련된 함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그 도메인 전체를 걸쳐서 다 맞으면 좋겠지만, 다 맞지 않고 그 중에 몇 개의 위치, 그러니까 3위치가 됐던 그 위치에서만 정확하게 맞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그런 위치를 정밀 하죠. 프리시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밀 위치. 그 중간에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하간 이런 문제다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여기서 이걸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얘기했던 A1, A3, 얘가 24도, 70도, 26도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푸사이 1, 2, 푸사이 2, 3, 푸사이 3, 4가 24도, 70도, 26도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 앞에 테이블에서 그 간격을 보면 그렇게 다른 이게 24도일 35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 그림 그리는 건 앞에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면 되죠. 얘하고 얘를 갖다 24도를 12도 딱 해가지고 12도 딱 손을 그어가지고 O4를 잡는데 어디 있느냐,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봐야 되죠. 어떻게 되느냐, 이 각도가 35도가 되는 그 위치에다가 O4를 잡았다 이거예요. 일단 그래서 후어의 위치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 되고 그 다음에 A3와 A4를 이용, A3와 A4를 이용하는
여기서 얘가 A3하고 까지 가는 동안에 파이 1, 2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다시 푸사이 1, 3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파이 1, 3만큼 움직이죠. 파이 1, 3만큼 A3에서 이걸 O4를 중심에서 거꾸로 돌려요. 거꾸로 1, 3만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꾸로 돌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75도예요. 75도. 파이 1, 3. 앞에 보면 파이 1, 3가 그렇게 주어진 걸 알 수 있죠. 여기 있죠. 파이 1, 3가 35도 더하기 40도니까 75도.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이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O4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위치 합성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돌렸어요. 이렇게 갔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죠. 아까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고, 얘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방향을 또 잘 눈여겨봐야 돼요. 돌아가는 방향을.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머릿속으로 끄떡끄떡 하다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 보면 방향 때문에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또. 방향도 이걸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 요거 할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A3 폼에 왔고, 그 다음에 A4가 또 A1이 A4까지 돌아갔을 때는 A1에 A4는 여기서부터 이거 더하기 이거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90도죠. 그러니까 90도 여기서 A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까지, 여기가 90도죠. 여기 90도라고 나와 있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A3 프라임과 A4 프라임을 갖다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뭐라면 A1과 A3 프라임을 연결하는 이 선이나, 또는 A1과 A4 프라임을 연결하는 이 중간선, 또는 얘네들을 두 개를 연결하는 중간선도 얘를 통과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중간선 긋는 것보다는 요거 중간선 긋는 게 나니까 요거의 중간선을 이렇게 군 거예요. 그래서 B1이 이렇게 결정돼 버린다. 그리고 나면 얘가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구예요. 이렇게 생긴 기구. O4, A1, B1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때 얘네들도 B1도 이제 그 돌아가는 얘가 돌아가는 게 요 인터벌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거의 과정을 갖다가 이 밑에 1, 2, 3, 4로 또 차근차근 해서 해놨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도 않고, 여기 이것도 1, 2, 3으로 이렇게 딱딱 해놨어요. 이 과정 아까 뭐 O4 위치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O4를 중심으로 해서 A3와 A4 점을 갖다가 전이시켜서 돌려서 A3 프라임과 A4 프라임을 구하고, 이거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네 A1 프라임, A3 프라임 이거 선분의 수직선 B1 구하고, 그리고 구가 다 정된 이런 절차를 구합니다. 지금 여기에 앞에서 보면 C, D, A, B, C, D 4개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맥시멈 이런 걸 만족하는 기구가 적어도 4개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구를 이런 방법에서 하다 보면 운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기구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는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하는 기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체크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막상 구해놓고 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기구가 결과로 얻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구의 운동성을 갖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이거는 입력 링크의 각도와 출력 링크의 각도가 서로 주어졌을 때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 문제가 시작했을 때 무슨 문제였냐면은 이게 함수 생성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함수 생성 문제라고 하느냐 이거죠. 입력 링크에 대해서 출력 링크 각도가, 입력 링크 각도에 대해서 출력 링크 각도가, 그러니까 파이가 푸사이의 함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매개 변수의 관계를 가져서
보통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를 갖다가 설계하고 싶으냐면 이는 x라는 그런 함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설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구를 이용해서 입력 링크를 돌려서 출력 링크에서 로그 x의 함수의 관계로 출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걸 원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 기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기구를. 물론 로그 x를 x가 변하는 모든 그 영역에 대해서 못하고 아까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배운 건 4개의 정밀 위치점에서는 정확하게 맞는다. 정확히 맞고 나머지는 에러가 생기겠죠. 거기서 정확히 맞지만 중간중간에서 에러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함수가 주어지려면 일단 먼저 x의 범위가 먼저 어디서 변할 건지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x가 10에서 60까지 변한다. 10에서 60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x를 만족시킨다.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절 기구를 통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 각도 범위가 입력 크랭크의 각도 범위는 120도 정도 변하고 출력은 90도. 처음과 끝이 0도에서부터 120도까지 입력 링크가 변할 때 출력 링크는 0도에서 90도까지 변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점을 만족시켰으면 좋을까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로그 x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어떤 점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x에서 로그 x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x 지금 여기 로우에서 x 어퍼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중간에 어떤 점에서 딱 맞춰줘야 프리시전 이게 값을 딱 맞춰줘야 그래야 이 중간에서의 에러가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구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또 이따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냥 x가 지금 이런 x가 10, 20, 45, 60 이렇게 변할 때 요런 거에 대해서 y가 요렇게 이거는 로그 x가 집어넣으면 이 값들이 구해지니까 10, 20, 45 이거 10에서 60까지가 범위인데 중간을 20과 45를 선택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건 이유가 없이 그냥 선택한 겁니다. 이유가 없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러를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점에서 여기서 정확히 맞으면은 다른 점에서의 이런 데서의 에러가 줄어드는 그런 기구를 설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는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략 2개 정도의 그 개념이 있어요. 2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오고. 여하간 이 문제에서는, 자, x가 10, 20, 45, 60 이렇게 변할 때, 로그 x, 이런 함수로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10, 20, 45, 60에다 로그 10, 로그 20, 로그 45, 로그 60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2.3, 3.0, 3.8, 4.1 이렇게 나온다. 이거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 자연 로그는 LN이라고 썼죠. L.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함수 x와 y 관계고 이게 실제로 입력 링크와 출력 링크의 관계로 연결돼야 되니까 사실은 입력 링크의 각도 변화와 출력 링크의 각도 변화로 나타내니까 그때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입력 링크는 120도 간격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120도. 그래서 이게 0도, 120도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x가 10일 때 psi가 0, x가 60일 때 psi가 120. 그러면 이 psi와 x 사이의 관계가 두 점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psi와 x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구해보니까 psi는 2.4x-24 이렇게 구해진다. 이게 이 관계식이 x가 10일 때 psi가 0이고 x가 60일 때 psi를 120으로 만드는 식이에요.
자,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x 20, 45를 여기다 대입하면 psi 값이 24, 94 구해지죠. 그래서 이 구해지고 똑같이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y가 이게 2.3일 때 파이가 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0도, 4.1일 때 90도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갖다 또 이용해서 파이와 y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구한 게 이 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y를 갖다 3.0, 3.8을 대입하면은 파이가 35도, 75도가 여기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이와 psi 사이에 직접적인 함수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파이와 y 사이에 이렇게 이런 관계식으로 관련되고 psi와 x 사이에 이런 관계식으로 관련되는 이런 관계식에서의 x와 y 사이의 함수를 보통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입력 링크의 초기 출발 각도 세타 2나 출력 링크의 초기 출발 각도 세타 4 같은 경우는 이건 자유롭게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4점이 돼도 여전히 자유도가 많아서 이렇게 뭐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시키는 기구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자, 이건 이제 4위치 합성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중간에 이런 중간 점들을 갖다가 4위치 같은 경우에 처음과 끝 같은 경우는 알려줬을 때 이 중간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 기구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서 대략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방법 중에서 그리고 2가지 방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기 이 앞에 나왔던 이런 BCD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합성 운동 해보고 한번 운동소 갔는지 지금 금세 배운 방법으로 그렇게 전위로 한번 해봐라 이거죠.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할 줄 알면 여러분이 드디어 앞에서 했던 걸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남이 얘기할 때 볼 때는 참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자기 해보면 잘 안 되는 헷갈리고 막 그러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중간 위치들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 하나의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영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운동 영역이 x가 x0에서부터 x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정밀 위치가 n의 정밀 위치를 갖는 문제라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 이름이 나올 텐데 이 프로이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분은 지금은 이제 한 90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되는데 이분이 키네마틱스에서는 아예 그 현대 키네마틱스에서는 거의 뭐 아주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 이 세계적으로 그 키네마틱스 하는 사람들은 이분의 그 제자들로 쭉 연결되는 그런 분인데 이 샌더라는 분이 이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이분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가 좀 이태리계인 것 같아요. 이태리계 컬럼비아 대학에 계시고 하여간 한번 그렇게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자그마한 키에 아주 겸손한 그리고 아주 수줍어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천재형 적인데 여하간 그런 분입니다. 이 뭐 키네마틱스에 이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제자하고 쓴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n개의 정밀점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면은 요 식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체비셰프 배치라고 해요.
요 챔피 셰프가 유도했던 식인데,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가장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분 두 사람이 쓴 논문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이 키네마틱스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점에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거에 전공을 그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거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유도되는지 그거에 관심보다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이 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다가 적어 놓은 게 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정밀위치가 3개 있을 때예요. 3개 있을 때. 이게 여기가 원을 그려놓고 나서 그 안에 지금 정밀위치가 3개면은 EN 다각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있으면 육각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육각형이. 육각형이 들어갔을 때 요 육각형의 꼭지점들 있죠. 꼭지점에서 요 내린 요 위치. 요게 3개가 정밀위치라는 거죠. 요게 정밀위치, 요게 정밀위치, 요게 정밀위치. 여기가 여기가 x0, 여기가 x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x1, x2, x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3개의 정밀위치를 갖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다섯 개의 정밀위치를 갖습니다. 5개의 정밀위치를 하니까 이 안에 십각형이 들어가는 거죠. 십각형. 십각형이 들어가서 여기 x0, 이 끝이 x6가 되는 거고, 이 앞에 x1, x2, x3, x4, x5가 각각 요 꼭지점, 십각형의 꼭지점들 에서부터 이렇게 내린 요 값들합니다. 이게 좌우 대칭이죠, 다. 보면은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중간점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왜 그런지, 뭐 이거의 한계는 뭔지, 이게 뭐 한계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일반적으로 다 이게 적절한 값을 준다라고 얘기해. 실제 논문을 보면 이게 어떤 한계에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하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굉장히 적절한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골라줄 수 있는 중간점들을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그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기에 앞서 여기 이제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방법의 그 함수 생성의 4위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5위치, 6위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유명한 방법이 바로 이게 오버레이 메소드라고 해서, 이게 우리말로 의미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겹쳐 그리기 방법이라고. 그래서 의미가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수 생성에서 정밀점의 수가 4개가 아니라 5개, 6개 이렇게 갈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체비셰프 배치 말고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생성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거죠. 6개의 정밀 위치를 갖는 문제고, y는 x의 0.8승 이런 함수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하고 싶다. 그리고 구간이 1에서부터 x, y, 3까지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런 함수로 주어지는, 구간과 함수가 주어지는 이런 문제에 요거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이런 걸 생성해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달라. 근데 적어도 6개에서는 정확하게 딱 맞는, 정밀위치를 갖는, 요 함수 관계가 딱 맞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6개 위치니까 이게 정익이 맞았을 때 1에서부터 6까지1에서부터 6까지를 갖다, 앞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를 x0, 1을 x0로 삼고
채비셰프에서는 이 끝을 갖다가 xn 플러스 1로 삼아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보면은 이 처음을 그냥 x1으로 삼고 끝을 갖다 x6로 그냥 잡았어요. 이 1에서 3을 갖다 다 정밀위치로 1과 3을 정밀위치로 포함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1과 3으로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1과 3에 포함한 x는 1과 x는 3에 해당하는 y 값을 갖다 구해 보니까 y1은 여기 x의 0.8승에다가 1 집어넣으면 y1도 1이죠, 당연히. 1의 0.8승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3의 0.8승 구해 보면 이게 2.408. 이건 뭐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진 다음에 자, 여기서 배치를 갖다가 6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중간점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채비셰프 배치 말고 어떻게 하느냐? 이 간격을 6개의 간격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5로 나누는 거예요. 요 함수 자체를 5로 나눠요. 이거 등간격으로 나눠요. 등간격으로. 그래서 y2에서부터 y2, y3, y4, y5를 갖다가 이 등간격으로 요 1에다가 더해가면서 y2, y3, y4, y5를 결정하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거꾸로 x2, x3, x4, x5가 결정이 되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또 하나의 아주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쓰이게 되느냐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왜냐면 함수 자체가 변하는데 그게 등간격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딱 여기서 등간격으로 잘 맞도록 해놓으면은 중간중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략 잘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변하는 거가 급격하게 변해버리면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밖에 안 변하는데 이렇게 잡아놓거나 여기서는 여기는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중간에서 에러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간격으로 잘라서 배치를 한다 이거죠. x 값을 갖다가 배치를 한다. 그 방법이 또 하나의 파퓰러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구학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걸 적용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은 무난해요. 이것도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뭐 앞에 채비셰프 배치에다가 뭐 시계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등간격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제일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앞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은 좀 에러를 더 줄여볼까 해가지고 연구가 된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 중간 y1, y2, y3, y4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면서 그 에러를 어떻게 줄일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앞에 이제 채비셰프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발전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문제는 제일 간단한 이런 로직을 쓰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 로직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든지 앞에 채비셰프 배치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정밀위치를 정할 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금세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했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렇게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x는 x대로 x는 psi하고 관련이 있죠. y는 파이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갖다 만족시키는 이거는 뭐 이 계수들은 얼마든지 a, b를 갖다 결정해가지고 이걸 갖다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psi하고 x하고 관계에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골라보면 이런 값에서 이런 값으로 이게 선택을 해서 psi와 파이 값을 갖다가 얘네들을 대입하면은 여기다는 이 x 값들 대입하면은 psi 값들이 psi1, psi2, psi3 해가지고 psi6까지가 다 나오고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면 파이1, 파이2 해가지고 파이6까지가 나오고 다 나오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게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니 이게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121도까지 이거 출발은 뭘로 하든 상관없는 거고 아까 그렇게 그런 함수를 이렇게 되도록 잡은 겁니다. 푸사이완이 0이라고 그래서 항상 얘가 여기서 출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서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 돌려놔도 상관없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게 0이라고 해서 여기서 꼭 수평에서 출발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입력 링크가 이게 0이라고 해서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런 6개의 정밀 위치점들이 결정이 됐어요. 얘가 0일 때 얘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22도 돌아가는 동안에 얘는 출력 링크는 14.2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 인터벌에서 여기서 요거 뺀 거, 그러니까 23.3도죠. 돌아가는 동안에 얘는 여기서 요거 뺀 거, 14.2도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는 그런 기구를 이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6개의 정밀 위치점이 있는. 자, 이거를 이제 앞에 4위치점까지만 배우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오버레이 메소드, 겹쳐 그리기 방법이라는 건데 왜 겹쳐 그리기라고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방법이 아주 지금 앞에서 했던 이 각도들 있죠. O2점을 여기서 보는 것 같지? O2A를 6개 위치점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적당히 잡아요. 입력 링크 적당히 잡아서 이렇게 삥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원을 요 주어진 각도들 있죠. 여기 인터벌 5개 인터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A1서부터 A2, A3, A4, A5, A6를 갖다가 그 앞에 있는 푸사이 각도들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요. 잡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이거 O2A 길이는 적당한 값으로 정하고 저거 위에 커플러 링크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커플러 링크가 A에서부터 B를 연결하는 건데 그 링크의 길이도 여기서 적당히 잡아요. 이것도 적당히 잡아. 그러니까 지금 를 했는데도 여전히 적당히 잡아도 된다는 거는 여전히 그 자유도가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물론 이건 해봤을 때 이게 또 결과를 딱 주느냐 하는 건 잘 봐야 되지만 이게 잡은 다음에 커플러 링크의 길이를 갖다 내가 적당히 잡은 다음에 A1을 중심으로 해서 커플러 링크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홀을 그린 게 이 1번 선이에요. 1번 선. A2를 중심으로 해서 홀을 그린 게 2번 선이에요. A3를 중심으로 해서 3번 선이고 A4는 4번 선이고 이렇게 A5에서 5번 선, 6번 선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렸어요. 요 지금 파랗게 된 게 뭐냐? 이게 트레이싱지예요. 트레이싱지. 이게 트레이싱지 이 밑에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용지 있죠. 밑에 부분이 보이는 용지. 그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다 이거.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통 종이에다가 오퍼점을 또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각도 파이 각도들이 또 6개의 각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각도들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 링크의 길이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길이를 갖다가 여러 개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원호들을 쭉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얘를 이 위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갖다 대서 어떤 위치를 찾느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위치를 찾느냐면은 이 선들이 이 1, 2, 3, 4, 5, 6 선들이 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통과하든지 그런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손으로 갖다 대면 트레이싱 용지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찾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막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게 그 호예요. 아까 1, 2, 3, 4, 5, 6 그 호예요. 이 두 번째에 가서 딱 이게 맞는 이게 딱 위치가 딱 발견됐어요.
딱 발견되고 나면 바로 이게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그 기구, 설계된 기구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밀 위치에서 동일한 방향성에 위치한 그 반경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기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O2에서 A1, 그 다음에 여기 O4에서 B1은 여기죠, 여기 B1.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구에 이런 기구. 여기다 그려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트레이싱 용지로 하면은 6개 앞에 전이나 이런 방법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면 싹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하고 아주 딱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항상 제명이 못 산 예가 많고, 또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본인도 분노가 많아요.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미련 곰단지 같이 돌아가는지 항상 불만이 많고 그래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머리 좋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건 괜찮은데, 여러분은 이미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좋은 건 괜찮은데 너무 좋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너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났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오버레이 메소드라는 게 함수 생성하는데 6개의 위치, 보통 이게 6개가, 시도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시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절차를 갖다가 아예 오토매틱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꼭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이게 결국 이 점들 맞추는 셈이니까, 결국 이쪽에서 호에서 여기서부터의 길이가 여기 딱딱 맞추는 저게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놓고 나서 결과를 딱 얻은 다음에 맞는지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딱 해보면, 돌려보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리커다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기구만 딱 주어지면 얘 돌아갈 때 얘가 어떻게 아웃풋 같은 거 근데 다 쉽게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주 쉽게.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가끔가다 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안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꼭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순간 글로 확 몰려버리고 그냥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새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를 갖다 이렇게 생각해 볼 줄 아는, 그게 사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다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디 조직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그냥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딱 이러면은 무지하게 불안합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근데 시키는 요거 해 시켰으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책임이 그 이상은 없죠. 내가 그것만 했으면 되는 거고 그거 해서 그거 이상의 책임이 없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마찬가지가 뭐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사회적으로 리더 그룹으로 가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바로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회사 방향을 어디로 데려갈 건지. 그런데 마음대로 했다가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막 일자리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과연 좋기만 한 건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유는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축복이지,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재앙입니다. 재앙.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뭐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자유롭게 키운다고 해서 애를 갖다가 그냥 자유롭게 커보면 완전 엉망돼 버리죠, 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디시플린이 있어야 되죠. 있어서 이렇게 그 어떤 어느 정도 그 친구와는 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실력까지 갈 때까지는 디시플린을 가해야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망치는 길이죠. 망치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 설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설계에서도 이게 뭐 자, 여태까지 문제가 지금 함수 생성 얘기만 잔뜩 했어요. 함수 생성. 자, 함수 생성 얘기만 했는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구학 문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함수 생성, 경로 생성, 그리고 물체 유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체 유도 제일 어렵다 그랬죠. 물체 유도 문제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과정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물체 유도까지 어떻게 시스테마틱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 일부 그 예제를 한번 이렇게 뭐 의자 접었다 폈다, 뭐 침대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시스테마틱하게 어떻게 물체 유도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건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함수 생성과 경로 생성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 경로 생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로 생성. 자, 경로 생성은 뭘 가지고 하느냐? 사절기구 같은 경우에 커플러상의 한 점을 갖다 정해놓으면 그 점이 내가 원하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그 원하는 게 경로 생성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플러상의 한 점. 커플러상의 한 점. 그게 어떤 점이라도 상관없죠. 그 커플러상에 내가 어떤 점을 갖다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움직이면서 입력리가 돌아가는 동안에 커플러가 움직이면서 그 점이 만드는 경로는 커플러상의 모든 점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경로를 만드는 그 점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또 이 기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4정밀위치 경로 생성 문제가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원하는데 여러분 강의 노트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좀 이거 저거 하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 밑에 여러분이 새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번호가 쭉 나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밑에 번호가 있죠. 번호 1, 2, 3, 4, 5, 6, 7 그 번호대로 여기 이게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그래서 자 경로가 예를 들면 4위치 경로 생성을 하는데 4개 위치, 정밀한 위치가 나는 C1, C2, C3, C4 이렇게 4개의 점을 통과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먼저 여기다 그려야겠죠. C1 찍고 C2 찍고 C3 찍고 C4 찍어요. 여기 찍었어요. 그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통과해야 된다 해서 얘들을 먼저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1번 여기서 위에 우측 그림 같이 요망되는 경로의 4점 C1, C2, C3, C4를 갖다 선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과정도, 여기 나오는 이 과정도 이 전이의 개념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건 조금 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방법만, 증명 없이 방법만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C1하고 C3에 요거 C1, C3를 긋고 얘 연직선을 갖다가 여기 2등분 하는 점에서 연직선을 딱 올려요. 그게 2번이에요. 2번 올리고 그 연직선 상에 아무 점이나 적절한 점을 갖다가 O4점을 잡습니다. 여기다 두 번째 잡아요. 그래서 O4점이 결정됐습니다. O4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순서에 지금 그리는 순서 1번, 그 다음에 2번, O4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3번이에요. 적절한 또 이 반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도 적절한 점을 내가 잡으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자유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유도가. 설계가 적절한 값이 어떻게 내가 따라서 다른 결과가 막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결과가. 여하간, 여기 뭐 이 선상에서 이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R값을 가지고 여기다 호를 그립니다. 이렇게. 3번, 이걸로 호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린 게 여기 밑에 보면은 O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임의의 반경 R을 갖는 원호를 그린다. 그 다음에 C1과 C3점, 여기 앞에서 다시 가서 C1과 이게 C1, C2, C3, C4죠. C1과 C3점에서 또 적절한 값으로, 뭐 이것도 다 적절하게 하면 너무 좋죠. 적절하게 뭐 해도 되니까 이거 따라가면 돼. 적절한 값으로 호를 또 긋는 거예요. 그래서 C1에서 호를 긋은 게 이렇게 거진 거예요. 걔하고 아까 여기 R에서 근 호하고 만난 점이 A1점이에요. 그 다음에 C3에서 또 그 똑같은 길이의 호를 가지고 그린 게 여기 A3점이에요. A3점. 그래서 A1과 A3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A1과 A3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A1과 A3를 연결하는 요 선의 중심점에서 연직선을 또 올려요. 올려서 그 연직선상의 적절한 위치에다가 또 적절하죠. O2점을 정합니다. O2점을 정해요. 그럼 O2점이 정해졌죠. 4 다음에 5. 그런 다음에 이 O2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하고 이게 거리가 같으니까 A1과 A3는 여기 거리가 같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를 딱 그려요. 그게 지금 호를 갖다 그리게 되면은 여기 원호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A2와 A4가 이 호 안에 있죠. 호 안에.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그린 다음에 여기 6번이죠. 이게 호 그린 게 6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C2와 C4에서 아까 그렸던 이 길이 있죠. 그 길이로 또 호를 그리면은 A2와 A4의 저게 점이 결정된다. A2와 A4점이 결정된다. 그래서 A1, A2, A3, A4가 다 결정되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플러상에 이렇게 점이 움직이는 동안에 입력 링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 B1의 위치만 이제 남은 거죠. B1의 위치만 정하면은 이제 그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 B1의 위치를 정하는 거는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는 지금 요 앞에 나온 1, 2, 3, 4, 5, 6, 7 그 과정이 5, 6, 7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지금 설명한 과정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자 B1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린 그림에서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C1, C2, C3, C4 이 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A1, A2, A3, A4 있었죠. 여기서 삼각형 두 개를 그리는데 요 O4는 아까 정해졌으니까 O4, A2, C2를 연결하는 빨간 삼각형과 합동을 이루는 삼각형을 갖다가 C1, A1 그리고 요 점에 한 점을 잡아요. 그 점이 2점이에요, 여기. 그 점이 2점.
이렇게 잡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잡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A2점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4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4점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요 삼각형 말고 다른 삼각형 4점 할 때는 C4, A4, O4 C4, A4, O4 이렇게 가는 놈하고 이 놈하고 C1, A1, 4 여기 C1, A1, 4 여기 요 놈이 또 합동이 되도록 요 4점을 잡아요. 그러면은 2점과 4점이 결정됐죠. 2점과 4점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1, 2의 연직선을 긋고 1, 4의 연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에서 B1점이 결정이 됩니다. B1점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O2에서 A1, B1 이렇게 O4 이런 기구가 되는 거죠. 이런 기구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제 얘도 움직일 텐데 얘가 움직일 때 이게 지금 이게 커플러점이에요. 이게 커플러. 이게 커플러죠. 이게 커플러. 이게 입력 링크고 얘가 출력 링크고 이게 커플러죠. 커플러에 붙어 있는 요 삼각형이 여기 돼 있는 요 삼각형이 커플러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여기. 그 커플러점이 요 C1점이에요. 여기 A1에 있을 때 C1이 여기 있다가 얘가 C2, C3, C4로 얘가 A1에서 A2, A3, A4로 이렇게 입력 링크 움직여감에 따라서 C1, C2, C3, C4로 움직여간다. 이 얘기입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을. 자, 이런 방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지금 여기서 증명 생략했다고 나왔지만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그 전위의 개념이 여기 들어갑니다. 전위의 개념이. 이걸 이해하는데도 그 정도만 여기서 이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하는 거는 너무 벗어난 거고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5 정밀위치 경로 합성까지도 가능합니다. 5 정밀위치 경로까지도 가능해요. 이 5 정밀위치 경로 합성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쪽에 걸쳐서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나중에 찾아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제공하는 거고 혹시 시험 문제가 나더라도 5 위치 경로 합성까지는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위치 정도까지 그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위치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 종류의 방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는 함수 생성하는 4위치, 4정밀위치 정도의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함수 생성하는 기구 또 4정밀위치 경로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적어도 그 2가지 그 합성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적용할 수만 있으면은 나중에 기구 설계를 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구 설계를 할 수 있다.